투자가 엔터테인먼트처럼 즐겁다면은 당신은 아마 돈을 벌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좋은 투자는 지루한 것이다. 이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통찰입니다. 방금 전 발표된 리플렛 3.00 업데이트, 이 버그 수정이라는 단어만 보셔서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기억해주세요. 이 금융의 역사는 화려한 축제가 아니라 숫자를 맞추는 지루한 집착 위에서 쓰였다라는 거. 기관들은 흥미로운 코인이 아니라요. 단 1원 한 푼도 틀리지 않는 완벽한 장부를 원합니다. 이번 업데이트가 그런 지루함을 견디면서 리플의 XRP가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 재미없는 기초공사가 끝난 뒤에야 비로소 가장 높고 또 가장 안전한 마천루가 올라가는 법이겠죠.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그 단단한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레저의 리플렛 3.00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이거 또 서버 업데이트 하는구나. 또 버그 수정하는구나. 가격에는 별 영향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저는 오히려 또 반대로 봅니다. 이 금융 인프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늘 이렇게 재미없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모순을 보여드리자면요. 이 시장이라는 게 보통 화려한 기능 추가에 먼저 반응을 합니다. ETF, 상장, 파트너십 같은 이런 단어들에 반응을 해요. 근데 기관은 오히려 그 정반대라는 거. 기관은 장부가 틀릴 수 있는 구멍이 있는지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아무리 멋진 기능이 있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실제로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에 이거예요. 이번 3.00 업데이트가 이런 화려함이 아니라 장부를 금융장부로 만들기 위한 수선 작업이라는 겁니다. 리플렛의 리플 레저라는 네트워크를 돌리는 대표 서버 프로그램인데요. 이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이라는 도시가 있으면은 이번 리플렛은 그 도시의 행정 시스템 같은 겁니다. 말 그대로 도시가 커질수록 행정 시스템은 더 엄격해지겠죠. 작은 마을일 때는 그냥 대충 돌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도시가 커지면은 회계가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바로 사고가 납니다. 이번 3.00의 메시지는요. 이 도시가 이제 작은 마을이 아니라 금융도시로 가겠다라는 본격적인 선언에 가깝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픽스 토큰 에스크로 V1이라는 수정입니다. 이름만 봤을 때 복잡해 보이지만요. 핵심은 아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데요. 이 돈을 금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꺼낼 때 장부에 적힌 숫자랑 실제로 나온 숫자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수수료가 끼면요. 더 계산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번 이슈가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이 수수료가 붙는 토큰이 에스크로에서 풀릴 때 총액과 순액 계산이 꼬이면서 토큰 총량 회계가 어긋날 수 있는 이런 회계 오류를 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요.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의 시선이 갈리는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은 가격 차트가 먼저겠죠. 기관은 오히려 장부가 먼저라는 거. 이 특히 스테이블코인이나 토크나 자산처럼 실제 돈과 연결된 상품은 장부가 1원이라도 안 맞으면 게임이 그대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는 가격을 당장 폭발시키는 재료가 아니라요. 중장기적으로 이 장부는 금융용으로 써도 된다. 이런 신뢰를 쌓고 있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MPT라는 단어를 정리해봐야겠죠. MPT는 멀티퍼포즈 토큰, 말 그대로 다목적 토큰입니다. 리플 레저에서 흔히 쓰던 토큰 방식의 복잡함을 줄이고 스테이블코인 같은 표준 토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된 토큰 타입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이 토큰이 기관용 기능을 기본값으로 품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전송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공급 상한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송 수수료도 선정이 가능하고요. 규정 준수를 위해서 동결이라거나 회수 같은 기능도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리플렛 3.00이 이 단순 버그 수정이 아니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MPT라는 기관형 토큰을 진짜 금융 레일로 쓰려면은 회계가 완벽해야겠죠. 에스크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에스크로가 돈을 잠그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잠근 돈은 담보가 되고 락업이 되고 조건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금융에서 담보랑 락업은 시스템의 뼈대가 되어줍니다. 그 뼈대에서 숫자가 안 맞는 순간 그 시스템은 금융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실험이겠죠. 이번 업데이트를 보면 회계 정확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격 오라클 데이터의 순서가 다르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를 고친 항목도 있고요. AMM에서 특정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반올림 때문에 LP 토큰 잔고가 어긋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손봤습니다. 이건 전부 같은 방향인데 데이터가 일관되게 예측 가능하게
감사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남아야 한다라는 방향성이고, 금융인프라는 결국에 예측 가능성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사람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업데이트가 나오면은 이제 대출 기능이 바로 열리나 보다, 이렇게 상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3.00은요, 대출 기능을 당장 켜는 업데이트가 아니라는 거. 다만 코드 레벨에서 이 랜딩 프로토콜 같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리팩터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다음 단계가 존재한다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올리기 위해서 바닥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사실 때문인데요. 이 금융 시스템에서는 바닥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건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거시경제를 연결해봐야겠죠. 오늘 기준 미국 정책 금리는 3.5에서 3.75입니다. 이 금리가 내려오면 시장은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명분을 얻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면은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같이 존재합니다. 이런 구간에서 기관은 더더욱 안전하게, 또 빠르게, 확실하게 결제되는 레일을 찾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돈의 속도랑 비용이 곧 경쟁력이기 때문이겠죠. 이때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 자산은 단순 유행 정도가 아니라 이 자금 운용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요소가 되어줍니다. 현금을 토큰으로 만들면은 24시간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담보로 쓰기도 쉬워지고 결제도 빨라집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은 블록체인이 장부가 되어줘야 됩니다. 장부가 되려면 숫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3.00의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장부예요. XRP 관점에서는 더 단순하게 정리가 가능한데요. XRP의 역할에 그냥 코인이 아니라 이 정산 레일의 핵심 자산으로 봤을 때 레일이 기관용으로 강화되는 신호는 가격보다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보통 이런 형태예요. 이 버그를 잡아요. 데이터의 일관성을 맞추고 개발자 도구를 정리해요. 그리고 잠금과 담보랑 결제 같은 이 금융 동작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시장은 이런 것들을 늦게 가격에 반영하거나 아예 다른 이벤트로 포장이 될 때 반응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런 업데이트가 반복적으로 쌓이면서 토큰을 잠그고 푸는 기능이 실제로 시장에서 활발히 쓰이는 단계로 가는지를 보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시 유동성이 위험자산에 우호적인지 아니면 정책 경계로 꺾이는지 보는 기준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내 포지션이 이 레버리지에 흔들리는 구조인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프라형 이슈들은요, 이 단기 급등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한 베팅보다는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금융으로 들어가는 과정은 늘 재미없는 업데이트의 연속이라는 거. 진짜 금융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확성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번 리플렛 업데이트는요, 그 정확성을 한 단계 올린 업데이트라는 거. 그리고 버그 수정이 아니라 금융 장부로 가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를 통일한 유방은 1등 공신으로 전장의 한신이 아니라 후방에서 묵묵히 쌀과 장부를 관리한 소화를 꼽았습니다. 이번 리플의 업데이트가 바로 이 소화의 역할이에요. 겉보기에 심심한 버그 수정 같겠지만 이런 것들은 금융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단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 장부의 무결성을 다지는 작업입니다. 기관은 화려한 창칼보다 정확한 장부를 믿어요. 지금 리플은 이 시세라는 전투보다는 신뢰라는 보급로를 완벽하게 닦고 있는 중이라는 것. 어쩌면 이게 더욱더 큰 호재가 아닐까요? 그만둘 게 아니라면 스트레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차라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곳에 힘을 써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 시장을 보다 보면은 짜증도 나고 속상하고 지치고 이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밀려올 때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나 하락장이 길어지면은 대체 언제 올라오나, 왜 나만 힘들지, 이런 생각들이 쌓이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리플이 갑자기 튀어오른 것도 아니고요. 내가 화난다고 해서 시장 흐름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즉 스트레스는 시장을 바꾸지 못하는데 나만 소모시키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어차피 그만두실 게 아니라면은 괜히 스스로를 갉아먹는 감정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손절하고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다시 반등을 기다리면서 버틸 생각이시라면은 그 시간에 정신력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더 건강할까요? 바로 스트레스를 받을 시간에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할 일을 하거나 다른 곳에 신경 쓰시면서 체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이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가요. 더 오래가는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은 감정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게다가 지금처럼 바닥 구간이 의심되는 시기에는 짜증과 스트레스로 시야가 좁아지기보다는요, 오히려 차분하게 분할 매수 타점을 고민하거나 내 기준을 정리하거나 지금 할 수 있는 건강한 행동들을 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체력을 키워두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겁니다. 결국 투자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만들어가지고 소모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그 에너지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성으로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내가 스트레스 받아도 변하지 않겠지만 내 체력과 멘탈은 얼마든지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지쳐 쓰러질 정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힘을 쓰세요. 그게 결국에 다음 기회를 잡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이 코인 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 결국에 감정 매매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멘탈이 안정되고 실수가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습니다. 제가 정리드린 자료는 단순 숫자가 아니라요.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틀이라는 거.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장이 되어줄 겁니다.